네, 한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비엔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 좀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네. 생각보다 지수가 강해요. 오늘 코스피가 2,500까지 또 돌파를 네. 했습니다. 무엇을 봐야 되는지 최현덕 매니저가 주목하고 있는 시장의 키워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장 세계 포인트는요. 인플레이션 이미 하향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사실 정확한 지표는 내일 나오는데 네. 이미 이제 이 간밤에 미증시에서 이제 소비자 기대 지수를 좀 낮추면서,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면서 이미 인플레이션은 지금 이제 낮아지는 것으로 시장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지금 올라가는 이유인데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6.8에서 6.2로 낮춰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그 대표적인 물가 지수가 CPI인데 이건 내일 밤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 전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면서 지금 국채 금리가 이제 어제 하락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성장주가 올라가는, 기술주가 올라가는 모습이었으나 어제 엔비디아 때문에 좀 주춤했었던 거죠. 세부적으로 지금 가솔린하고 식품 가격 등이 이제 그 하락을 하고 있고요. 여타 주요 품목부터 주택 가격까지 하락하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은 이미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 인플레이션 대해서는 우리가 상반기 때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주목을 많이 했었고 연준이 가장 신경 쓰는 거고요. 하반기에는 경기 침체인 것인데 경기 침체는 어떤 고용 지표로 경기 침체 아닌 것으로 확인됐죠.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나와주고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소득은 확대가 됐거든요. 근데 지출은 감소했다. 소득이 확대가 되면서 소비가 많아져야 되는 건데요. 소득은 확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감소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금리 인상으로 수요를 좀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준의 지금 생각대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고 소득 성장 기대치가 지난달 3.2에서 3.4로 올라왔기 때문에 소득은 올랐던 건데 가계 지출이 8.4%에서 6.9% 크게 빠졌습니다. 결국 금리 인상으로 지금 어떤 수요를 좀 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연준이 생각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다음 달 9월 달에 연준이 계속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걸 봤을 때 안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결국엔 자동차 쪽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에 의해서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까지 다 올라서고 있는 건데 다만 IT 쪽은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가이던스를 좀 크게 낮추면서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커다란 틀에서 자동차, 그러니까 전기차 쪽은 좀 상승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제가 IT 쪽은 하반기에 대한 어떤 매크로가 아직까지 뭐 되게 썩 많이 개선되는 그런 건 아니죠. 또 지금 어떤 그 치포 동맹 때문에 우리 삼성과 하이닉스한테도 중요한 어떤 고객을 좀 잃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가 좀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역시나 오늘 같은 경우도 2차 전지가 좀 강한 모습인데 결국 시장은 지수는 그렇게 많이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어떤 종목적으로 본다면은 종목들의 흐름 좋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좀 그 상반기 힘들었던 그런 모습들이 해결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도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지금 미국은 어떤 그 인플레 감축법에 의한 어떤 하나의 엔진이 가동하면서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좀 봐야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은 또 자동차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IT가 뭐 인텔 영향도 있고 네. 또 치포 동맹 우려도 있고 그렇죠. 뭐 이런 것 때문에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다시 6만 원대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장은 어떤 종목으로 승부를 봐야 될지 먼저 리뷰부터 해볼까요? 네. 자,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태양광, 네. S에너지가 오늘도 장중에 10%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급등 출발했는데 지금은 살짝 아침 대비해서 좀 줄인 모습인데요. 결국에는 지금 이 인플레 감축법으로 인해서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전기차 소재 기업들이 올라서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올라간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인플레 감축법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이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오바마 때 신재생으로 갔던 그런 금액보다도 훨씬 더 큰 금액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 모멘텀으로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죠. S에너지는 어쨌든 어떤 중요 저항선을 넘어서면서 올라선 만큼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5,600원까지 계속 홀딩 전략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딱 2주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코스모 신소재가 오늘 중에 가장 강하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결국 인플레 감축법에 있어서 미국 내에서 만든 전기차 부품사들 또 전기차 소재 기업들만 미국에서 이 보조금을 주겠다는 건데
중국 기업을 배제하겠다는 것도 있고요.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국내에 가장 많이 진출한 그 섹터로 본다면 이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또 가장 많이 진출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인플레 감축법 통과 가능성이 있어서도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국내 전기적 소재 기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코스모 신소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조만간 이 정고점을 넘어서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역시나 목표가 63,000원 말씀드렸으니까요. 계속해서 보유 관점 보시면서 지금 시장이 좀 세게 올라선다기보다도요. 계속 좀 오름세를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역시나 강한 종목만이 세게 올라서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좀 확실한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신 소재까지 종목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는 그 네. 공약주를 성장주에서 고른다던가 아니면 뭐 네. 게임주에서 고른다던가 그런 틀이 있었잖아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갖고 오셨어요? 오늘도 그 틀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인플레 감축법도 있고 그럼 최근에 보시면 좀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네. 가상화폐 시장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아, 진짜? 네. 이제 열어봐도 되는 건가요? 열어봐도 아마 많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아. 자, 이따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어쨌든 그만큼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안 그랬는데 네. 지금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첫 번째 현덕이 덕분에 종목 키워드부터 먼저 힌트로 드리겠습니다. 네. 사전 예약 200만 이상. 이거 뭐 사전 예약 나오면 끝났죠? 이거 뭐 네. 게임이죠? 자, 지난번에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네. 그 당시에 주가가 좀 올라 있어서 다른 걸 했는데 네. 지금 주가가 괜찮은 가격대 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한 2, 3주만 있어도 꽤 많은 모습 나올 것 같거든요. 먼저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블록체인 쪽에서 블록체인 봄날은 온다. 사실 상반기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더리움 다 급락이 나왔었고 가상화폐 관련주가 말도 못하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한국에서요,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큰 이 블록체인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블록체인 봄날은 온다. 지금 여기서 분위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저 그 사진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그 이더리움 창시자인데 지금 빽빽히 들어찬 관객들 보이죠? 이 중에 외국인이 40%가 돼 있다고 합니다. 7,000명 참가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한국에서 줄줄이 글로벌 행사가 열린다는 건데 일단 지금 현재 한국이 아시아 블록체인 혁부다라고 하면서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좀 먼저 볼게요.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비탈릭 부테린. 이 아시아 최대 블록체인 행사에서 이제 기조연설로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조연설 나서가지고요, 개인 간 거래 수수료를 5센트 수준으로 대폭 낮춰가지고 2, 3년 안에 가상화폐를 실제 결제 수단을 쓸 수 있게 하겠다. 자, 내용을 좀 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가상화폐라는 것이 게임상의 가상화폐가 컸던 것도 실제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컸던 건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좀 그 구조를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수료까지 낮춰가지고요. 지금 실제 쓸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건데 그 내용을 좀 이야기한 거고, 먼저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런 내용 때문에요. 비트코인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번 연도 저점 대비해서 20%가량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작년 고점 대비 비하면 아직 멀었습니다만은 바닥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더리움은 바닥 대비해서 85%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가총액 기준 봤을 때 비트코인 1등, 이더리움 2등인데 이더리움이 더 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거래 수준을 낮춰갔고요. 직접 결제할 수 있게 해서 그 시장을 키우겠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지금 한 달 동안 45% 올랐고요. 바닥 대비 85% 올랐고, 비트코인은 한 달 동안 10%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지금, 어떤 가상화폐가 어떤 암울한 터널을 지나고 있다는 거고요. 이번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사를 보게 되면은, 한국이 어떤 가상화폐 관련된 뭐 게임 회사도 많고 인재도 많고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이제 한국이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블록체인이 되고 있다라는 어떤 블록체인 허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자들이 한국은 나라는 좀 작지만 그 나라 규모에 비해서 가상화폐 관련 사업이 크다라고 하면서 다 모여들고 있기 때문에 국내 관련 기업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거고 또 게임주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요 가상화폐에서 게임 관련주고 그 게임에서 신작 발표 얼마 안 남았는데 사전 예약이 지금 뭐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 예약이라면은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게임 회사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전에 공략하려고 하다가 너무 올라가 있는 바람에 매수 네. 타이밍을 놓쳤지만 네. 다시 공략할 때가 됐습니다. 첫 번째 한덕이 덕분에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리메이드 플레이. 리메이드 플레이. 주가가 상당히 낮은데 네. 예전에 애니팡 해보셨죠? 네. 네, 애니팡을 만들었던 게임사 아. 바로 썬데이 토즈를 위메이드가 인수한 겁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플레이가 됐군요. 네. 그러니까 썬데이 토즈를 보시면 되는 건데 네. 그 애니팡이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만 대박 났었거든요. 국민 게임 됐던 건데 그 애니팡 이제는 아시아의 게임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먼저 볼게요. 국민 게임 애니팡으로 주가가 급등했던 바로 썬데이 토즈가 바로 위메이드 플레이입니다. 애니팡 그거 기억나시겠지만은 뭐 테트리스 같은 그냥 뭐 단순한 퍼즐 맞추는 게임인데 이 점수를 내 카톡 친구들하고 비교하면서 점수를 높여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정말 국민 게임으로 불릴 정도로 진짜 열풍이었고요. 굉장히 단순한 게임이지만 진짜 이 애니팡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게 바로 2014년도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을 만들었던 회사인데 이런 류의 게임을 니모의 아쿠아팝. 그러니까 애니팡은 지금 우리나라만 아는 거잖아요. 니모는 다들 아시죠? 니모의 아쿠아팝이라는 이 게임으로 다시 출시하는 건데 한국에 출시하는 것이나 아시아에 출시하고 있다. 근데 애니팡이 제가 볼 때 컸던 이유는 카톡으로 이제 친구들이 연결돼서 경쟁하다 보니 커진 건데 그러면 니모의 아쿠아팝을 어떻게 연결시키냐? 바로 이제 그 라인이라는 메신저가 있죠. 우리는 카카오톡이지만은 뭐 일본이라든가 아시아 쪽은 라인 메신저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라인으로 지금 신작 니모의 아쿠아팝을 지금 그 채널링하고 있고요. 일본, 대만, 홍콩 이 지역에 지금 그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에서 사전 예약을 받았더니 이게 바로 6일 전 200만 돌파했거든요. 지금은 200만 훨씬 넘었을 겁니다. 6일 전 기준으로 200만 돌파했는데 신작이 이제 다음 주에 출시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 조만간 뭐 250만, 300만 돌파하게 되면 뉴스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와 동시에 한번 또 올라갈 것 같고요. 어쨌든 애니팡이 불었던 그 열풍을 똑같이 아시아 적용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뭐 진짜 어떤 대작 게임에서 대박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간단한 게임에서 대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니모의 아쿠아팝이요. 첫날 예약만 55만 명 나왔을 정도로 상당히 좀 인기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시를 기다리면서 위메이드 플레이 상승을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뭐 주가가 충분히 좀 바닥권에 있습니다. 이 바닥권에 있어서 사실 6월 달에 떨어졌던 이 부분인데 아직 그 부분 회복이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자, 지금 이 게임주가 가상화폐 시장이 좀 무너지면서 빠졌던 건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 올라오고 있죠. 그다음에 지금 위메이드 플레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게임사들이 신작이나 기대감을 올라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 속도가 좀 주춤할 것으로 보이면서 결국 성장주의 수급이 좀 많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이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쉽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위메이드 플레이는 목표가 단기적으로 33,000원까지 먼저 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4,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종목은 위메이드 플레이였습니다. 또 애니팡 하면 제가 또 한때 그 애니팡 업계에서 주름 좀 잡았거든요. 친구들이 해서 1등이었습니까? 당연하죠. 네. 네. 그거 이기려고 다들만 하다 보니까는 네. 국민 게임 된 거예요. 누가 안에서 막 할머니라고 그러는데 네. 남으세요. 네. 위메이드 플레이 목표 주가 33,000원, 손절가 24,500원 제시해 드렸고요. 이어서 네. 두 번째 한덕의 덕분의 종목은 또 무엇인지 네.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힌트부터 보시면요. 한국의 기회다. 우리가 처음 미중 무역 전쟁 시작했을 때 네. 통신 장비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올랐거든요. 반사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기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배터리 쪽인데 이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좀 미중 갈등, 이 대만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증시도 좀 안 좋고 좀 시끄러운데 이 중국산 배터리, 이 미국산 전기차 보조금에서 사실상 배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 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CAT를 어쨌든 1등이고요. 그 2등이 이제 LG 엔솔인데 전 세계 시장에서 지금 우리가 중국과 배터리에서 경쟁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를 배제한다면 당연히 한국 기업에 순풍이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포함된 이번에 이제 그 세액 공제 대상에서 이게 이미 상원은 통과됐고요. 금요일날 이제 하원 통과 예정돼 있는 겁니다. 금요일날 하원은 이제 민주당이 거의 장악을 했기 때문에 통과되는 게 어렵지 않고요. 그런 관점에서 거의 통과된다 보는 건데 그 법에서 미국 보조금은 중국산 배터리를 단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나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세계 최대 이 배터리 기업인 CATL이 타격을 볼 수밖에 없고요. 원래 CATL이 미국에, 그러니까 이 멕시코나 이 북미 지역에
그 중에 한 군데에다 이제 공장을 지으려고 했던 건데 이번에 대만에 이제 이 내지 펠로시 하원 의장이 좀 방문하며 보류하고 있죠. 그만큼 중국이 이제 어떤 그 미국 쪽에 투자를 좀 안 하기 때문에 보류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 또 어떤 그 기회가 더 생긴다는 이야기고요.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LG나 SK 또 그 삼성까지 지금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한테는 기회가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배터리 금속의 일정 비율은 미국과 FDA를 체결한 그 지역에서 생산했다는 건데 그게 우리한테는 상당히 유리하게 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소재죠. 배터리 가물 같은 경우도 60에서 80%는 결국 중국이 통제하고 있는 건데 과연 되겠냐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이런 법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 중국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광물을 직접 캐거나 만들거나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터리 광물과 관련한 그런 기업인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무엇일까요? 현덕이 덕분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엠텍. 저희 포스코 케미칼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포스코 엠텍이었어요.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은 대형주로 네. 당연히 수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이제 마그네슘 재련 공장 갖고 있는 건데 이 배터리 소재 중에 하나가 또 마그네슘이죠. 그러니까 마그네슘 재련 공장을 위탁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뭐 자원 개발까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포스코 엠텍을 좀 보시면 좋겠다. 일단 마그네슘 재련 공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48% 지분 갖고서 지금 대주주이고요. 철강 제품을 포장하고 이 마그네슘 공장 등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2018년에 인수한 리튬 호수 가치가 35전 수준이다. 알겠지만 지금 최근에 그 배터리 소재들이 뭐 리튬부터 해가지고 가격이 다 올랐거든요. 그거를 가치를 다시 계산해 보니까는 35조 원까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수 당시의 가격과 거의 6배 차이 나는 금액이라서 이것 때문에도 이제 포스코 엠텍이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배터리 소재가 너무나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세계 최초로 배터리 소재 거래소를 설립한다는 겁니다. 연내에 이제 어떤 그 모든 계획을 완료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아마 내년쯤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뭐 니켈이라든가 코발트, 리튬 이런 배터리 전구체 소재를 선물과 현물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거래소를 만들겠다는 거라서 그에 대한 어떤 뭐 수수료 수입이라든가 그런 점에서 포스코 엠텍이 이 소재 기업 쪽에서는 아직 올라가지 않은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래 포스코 엠텍이 이제 어떤 그 광물 관련주로서도 좀 부각을 보고 있었는데 뭐 마찬가지 6월 달에 같이 좀 하락이 나왔죠. 다만 이제 인제서 지금 뭐 6월 달 하락 부분까지 올라와 있어서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 보시면은 어떤 그 매물을 좀 소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 매물 소화만 좀 다 끝난다면은 이 중요 저항선인 이 7,500원대죠. 여기 돌파하면서 좀 세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요. 단기적으로 8,2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6,70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엠텍이 두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또 포스코 엠텍을 맞춰주신 분도 계셨어요. 네. 목표 주가 8,200원에 손절가 6,7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위메이드 플레이 그리고 포스코 엠텍이 오늘의 두 가지 종목이었고요. 네. 그 외 시장의 이야기는 어디서 또 들어볼까요? 야, 어제 제가 이제 올려놓은 영상을 보면은 제가 에너지 쪽 하고요. 2차 전지, 그다음에 게임 쪽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이 정말 그 게임 회사 몇 개뿐만이 아니고 네. 이 가상화폐가 지금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놓치면은 제가 볼 땐 뭐 한두 달 뒤에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좀 말씀드렸으니까요.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셔갖고요. 어제 영상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